I'm Sunny Lee and the moderator of this mobility panel discussions. And 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 for the mobility panel discussion. So before we start the discussion or debates today, why don't we introduce ourselves and companies one by one, because each of you are representing basically the different technology and sectors to bring the innovation into this mobility sector. I'm Sunny Lee, and then I'm the Chief Operating Officer at StratVision. StratVision StratVision offers AI software for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or autonomous driving. Our deep neural network algorithm called SVNet processes video information from camera sensors on vehicles to detect object, lanes, free space, or traffic signs. Different from other deep neural network, our algorithm is very lean and compact so that you can run it on very affordable automotive-grade chipsets. This brings affordable cost and flexibility where OEMs or Tier 1s can build their custom product. So very proudly, our product is already in a production mode. So today, if you go to China, you can ride in a car where they run our SVNet on the road already. And that's it. And then I will pass it to Julian. Thank you, Sunny. My name is Julian Klaus. I work for the BMW Startup Garage. I suppose I don't need to introduce BMW in detail. We make cars. And with the Startup Garage, we're here in Korea to work together with startups, make POC projects, and transfer those technologies from the startups into our own R&D for our future vehicles. Thank you. Thanks for having me today.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같아서 우리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만도에서 왔고요. F3랩이라는 조직을 맡고 있는 박규식 성무라고 합니다. 일단 만도는 여러분들이 혹시 잘못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도는 딴 거를 하는 회사는 아니고 오토모티브 티어 1,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에 특정 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서플라이어가 되겠습니다. 주요한 제품으로는 뭐 자율주행 차량 기준으로 하면은 차의 다이나믹을 제어하는 액추에이션 기능을 하는 브레이크, 스티어링, 서스펜션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자율주행 레벨 4, 5의 전 단계이긴 하지만 ADAS에 기반한 자율주행 레벨 1, 2 시스템을 센서 혹은 시스템 단위로 자동차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랑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국내에서 구입하는 국산차죠. 국산차들의 ADAS 시스템이 깔려 있다면 아마 대부분은 만도가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하고 만도가 만든 센서가 장착된 그런 차량이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도가 현재는 좀 자율주행이 고도화되게 되면 기존의 오토모티브 플레이어가 혼자 할 수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굉장히 복잡해지고 소프트웨어도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도가 가진 핵심 역량하고 그동안 오토모티브 플레이어로서 그리고 밖에 오픈 이노베이션에 기반한 파트너들하고 자율주행 레벨 4, 5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맡고 있는 F3랩이 만도 핵심 역량하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가지고 퓨처 모빌리티에 대비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트센싱의 대표 이젠입니다. 저희 비트센싱은 레이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을 실현해 보자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박규식 상무님과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만도에서 자동차 레이더를 최초 개발을 할 때 스타팅 멤버였고요. 저 때문에 나간 거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끝을 경험을 해본 국내 2명 중에 1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레이더의 사실 시조새 같은 존재죠. 그래서 만도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자동차 외에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레이더가 줄 수 있는 그 애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하나씩 해보고자 해서 비트 센싱을 시작을 한 거고요. 저희가 첫 번째로 주목을 하고 있는 건 자율주행 시대가 오기 전에 먼저 인프라에서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용 레이더를 개발을 했고요. 인프라에서 교통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되면
스마트 시티가 구축이 되고 그게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빠르게 1년 반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도로용 레이더를 개발을 해서 저희가 내년에 자랑을 하자면 2020년 CES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수상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저희는 레이더 기술이 안전을 위해서는 가장 근본이 되는 센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율주행이 돌아다닐 때 결국은 사람의 안전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걸 레이더로 일단 기본을 깔고 다른 센서가 보조를 역할을 하면 충분히 자율주행이 실현화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SOS랩 대표이사 정재성입니다. 네.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자율주행 하는 데 있어서 레이더, 카메라, 센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앞에 만도와 또 비트 센싱에서 레이더를 정말 잘 만들어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아쉬울 때라든지 아니면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라이다라는 센서가 하나 더 들어간다면 조금 더 안전한 세상이 올 것이다라고 해서 저희도 창업을 했고 저희는 만도에서 투자해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안 죽고 열심히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방금 비트센싱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주행 차량에 들어가는 센서는 당연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으나 지금 저희는 한국형 라이다 회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당장 매출도 내면서 미래도 그리고 유니콘을 꿈꾸지만 오늘 당장 제조 양산을 하는 이런 한국형 라이다 회사였어요. 제가 이제 앞에 김몽준 대표님 계셔서 그냥 케이스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살찌게 된 케이스 중에 하나 그 많은 포셔들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배달의 민족 VIP 쿠폰 그걸 가지고 예 대표님께 이제 딜리 사업 하시는데 저희가 눈을 달아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카카오톡 인증하고 정말 무대뽀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꺼이 연결해 주셔가지고 지금 잘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배달 로봇이나 물류 로봇, 그 다음에 삼성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는 그런 로봇 같은 거에도 센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양산하고 국산을 넘어서 글로벌 탑 티어로서 성장하고자 하니 앞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Hello, my name is Han Bin Lee. I'm the captain of Seoul Robotics. We do computer vision for LiDAR and radar sensors. We process 3D data so that the vehicles can understand what it sees and so that it can hit the road, but nothing else. And that's our short pitch. Yeah, that's about it. Thanks. Thank you, everybody. Okay, let's start the show. So my first question, or my first request to you all is describe yourself on the move 10 years ago, today, and then 10 years later. Would you start, please? Sure, certainly. If I look at our activity here in Korea, 10 years ago, there was no R&D center of BMW in Korea. And I'm very glad that just this week we announced that the current activity, we're growing further. So saying on the move 10 years from now,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see a lot more technology from Korea in our BMW cars. That is a great And news. maybe some more technologies from our fellow panelists today, I hope. Great. 네, 저 10년 전에 뭐를 했을까요? 10년 전은 제가 계속 만도에 있었고요. 10년 전에는 제가 지금은 거의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데 Vehicle Dynamic Control System. 그때는 차가 잘 달리고 잘 서고 잘 꺾는 차가 최고였습니다. BMW처럼. 그때 10년 전만 불과 10년 전만 해도 차의 핵심은 펀 드라이빙이었고요. 그걸 열심히 했는데 좀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세상이 왔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누구나 자율주행을 얘기하고 있는 세상이 왔는데 좀 안타깝긴 하지만 세상이 바뀌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다행히 저는 변신에 성공을 했네요. 옛날 셰시 컨트롤 시스템에서 자율주행으로 성공적으로 갈아타긴 했는데 좀 고민이 많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은. 그래서 차라는 게 좀 뭐 기존에 좀 뭐 이동 수단이기도 했지만 어떤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즐거운 게 많다 보니까 차는 이동 수단으로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거기에 적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자율주행을 굉장히 열심히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차량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이 빨리 적용될 수 있는 차 이외의 다른 제품까지 하고 있고 10년 후에는 뭐 자율주행이 무조건 될 거라고 믿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10년 전에 레이더를 처음 시작을 했어요. 제가 만도에 입사를 하면서 그 기존의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논문이랑 책을 보면서 처음 시뮬레이션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2014년에 이제 최초 양산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 레이더를 깊이 알게 되면서 어떻게 확산을 할까를 계속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10년이 되는 시점에 제가 만도를 딱 나오고 작년에 비트 센싱을 창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10년 후에는 박규식 상무님 말씀대로 일단 어떻게든 자율주행이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한적인 영역에서 제한된 서비스부터 시작이 되겠지만 그 기반이 되는 그 서비스를 레이더를 기본으로 해서 하겠다, 실현화하겠다는 게 저희의 목표고요. 레이더가 이제 자율주행에 가장 적합한 이유는 결국 안전을 위해서 물리적인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레이더가 물체 인식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페인 포인트가 있는데 그걸 저희 기술로 극복을 하겠다는 거고, 다른 센서는 광학 기반의 이제 악천후의 영향을 받는 센서들이 많아요. 그래서 메인이 되는 안전을 책임지는 센서는 레이더가 역할을 하고 다른 센서들은 부가적으로 다른 밸류를 창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년 후에는 뭐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모빌리티 디바이스, 움직이는 어떠한 디바이스에도 레이더가 깔려서 안전을 먼저 책임을 지겠다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Since Start Vision is working around the camera sensors, how many cameras do you expect every vehicle would have in 10 years? 저희는 사실 이제 레이더랑 카메라를 같이 인티그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저희 컨셉 자체가, 특허 컨셉 자체가 같이 인티그레이션을 하고 같이 로우 레벨에서 퓨전을 하는 컨셉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스트라드 비전이랑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면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라드 비전은 뇌를 가지고 있잖아요. 영상 기반으로 뇌를 가지고 있고, 비트 센싱은 하드웨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고 레이더 시그널 프로세싱도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업을 하게 된다면 정말 자율주행을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좀 당황스러운데 사전에는 이렇게 1대1로 라이더 대 레이더로 붙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제 카메라가 치고 레이더 플러스 들어갔습니다. 카메라로 2대1로 지금 떠야 돼서 제가 좀 긴장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10년 전에 말씀드리면 저 이제 지스트 대학원생이 막 입학을 했었고요. 여전히 대학원 휴학생입니다. 지금 휴학만 4년째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달파 미국의 그 자율주행 챌린지 대회에서 그 벨로다이너 회사가 이렇게 머리에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라이더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그 라이더를 처음 들고 나와서 자율주행 대회에서 우승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특허를 보고 내부에서 좀 웃었죠. 야, 진짜 미국스럽게 만들었다. 왜냐면 레이저를 64개를 다 붙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야, 진짜 미국스러운 특허네. 야, 우리는 좀 다른 걸 해봐야겠네 라고 해서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 벨로다인을 대체하는 라이더가 아직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이 라이더를 어떻게 자율주행차, 자동차 관점에서 양산해 볼까 해서 춘추전국 시대라고 보면 됩니다. 그 시절에 각 제자 백가들이 각자의 논리를 가지고 나온 것처럼 지금 각 라이더 회사들이 자기의 기술, 자기의 구조가 최고야 라고 하면서 정말 춘추 전국시대처럼 지금 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관점에서 지금 솔리드 스테이트 라이더 컨셉을 가지고 아이폰에 들어가는 페이스 텍션에 들어가는 그 기술을 차량용으로 넣어보겠어. 그렇게 되면 가히 카메라 플러스 레이더를 이길 수 있는 솔루션을 낼 수 있어, 10년 안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반대로 그게 그렇지 않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부과되는 다른 시장들을 보고 있어요. 자율주행 하는 것들이, 저는 이거 지역마다 어떤 서비스가 먼저 나올지 고민되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배달 로봇이 제일 빠르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정말 전략적으로 타겟팅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 센서가 프라이버시는 풀면서 조금 덜 안전할지언정 레이더보다, 그럴지언정 이렇게 배달을 잘 하는데 어떤 진짜 눈에 가까운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So 10 years ago, I was in high school. I was senior in high school. I look a lot older, but I'm only 29 years old. I look like a guy who already have like a couple PhDs, maybe 30s, couple kids. But no, I don't have kids. I'm not married yet. So I was a high school student back then.
10 years from now, I hope that my company is still in existence. We have few clients from Europe, and I think we are starting to make small money here and there with our 3D computer vision. So robotics is like a start vision, but for LiDAR sensors or 3D sensors. So, yep, that's it. Yeah, well, I mean, because you complained. 사실 그 자율주행차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세이프티인데, 일반 자율주행차를 이용하시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라이다를 써야 되느냐, 레이더를 써야 되느냐, 카메라를 써야 되는데 대한 관심은 없으시고 무엇보다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을 제공해달라는 요구를 하실 텐데요. 그런 면에서 굳이 라이다를 배제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제일 큰 문제가 가격입니다. 자율주행차 지금 5천만 원짜리 차에 라이다 센서 붙어 있는 거 다 합치면 2억 원 이상의 센서 가격이에요. 저는 이거는 결국 보여주기용이지 실현화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춘추 전국 시대가 열렸어요. 이 라이다를 소형화, 저가화하겠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 전에 일단 레이더랑 카메라만으로 이걸 실현을 하면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저희는 10년 안에 그걸 하겠다는 거죠. 네. 시간이 별로 없으십니다. 아. You don't have much time. 예. 일단 제 생각은 일단은 예, 처음에는 좀 당황했고요. Anyway, 저희가 칩을 만들었어요. 칩을 만드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렸고 지금 시스템 하는데 3개월 안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말은 3년 안에 충분히 카메라 가격대, 레이더는 이미 제끼고 카메라 가격대 라이다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 딜리에 내가 넣겠다라는 게 제가 하고자 하는 포부라서 예, 그냥 가볍게 예, 레이더 쪽을 예, 뛰어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네. 제가 잠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보통 특히 자동차나 혹은 어떤 안전 신뢰성이 필요한 모바일 로봇이 됐건 간에 자동차 회사들의 가장 큰 이슈는 리던던시예요. 이중화 혹은 다중화. 모든 차가 자율주행을 하는데 그냥 360도를 라이다 혹은 라이다로 센싱해서 기능은 구현할 수 있지만 코너 케이스의 안전을 담보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자동차 회사나 디벨로퍼들은 다중화를 염두에 둡니다. 그래서 미니멈 얘기하는 게 1080도를 많이 얘기해요. 한 방향으로 세 개의 센싱 수단을 가진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레이더, 라이다, 카메라 세 개로 해가지고 1080도, 360도 곱하기 3을 구현할 걸로 예상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싸게 성능 좋은 거 만들면 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Can I just quickly add? So obviously there's perhaps we're gonna talk about timeline. Are we gonna talk about timeline or are we not gonna time? I'm gonna move on that now. You want me to show the Yeah, screen? let's show up the Okay. slide. Can you show the slide, please? So before the slide is working, here we go. Yeah, here. So obviously, when a vehicle, a robot taxi or robot deliveries robots, if it's providing a service, it's doing something that humans getting paid to do. The price of sensors like LiDAR and radar doesn't matter anymore because, well, it's doing a job that usually a person get paid a lot to do. So at that point, companies like Waymo or other robotics, delivery robots, it doesn't matter if the LiDAR sensor or radar sensor or camera sensor or the computer inside is super expensive. But obviously, Waymo is already here. They've been providing the self-driving car services 2 weeks ago or 3 weeks ago without any person inside. But most of the companies here are trying to produce vehicles for customers, delivering personal vehicles to end users. And for those, obviously, the sensor price is critical. In order to sell and scale, well, they're not gonna buy a car where the LiDAR price is half of the vehicle's price. So obviously, those two different markets there. And we're, as a software company, we try to target both. But for the sensor companies, it doesn't make sense to focus on a robot taxi market that only provides a few volumes. But it's already here. But I think that the true self-driving car for not commercial vehicles, but vehicles for everybody that you can buy straight down the road is going to take a lot longer. And then obviously the sensor price has to be right, the functionality has to be right, and the performance, the safety has to be right.
at the right price, at the right time, I guess. I would absolutely second that, especially what you said about the two different markets. Speaking for the OEM here at that point, that makes cars for individual mobility. Of course, price is a driving factor, but I think the most important factor really is the safety of the systems. Therefore, we have a total technological openness, whether it's LiDAR, radar, ultrasound, ultrasonic. We need all kinds of sensors. This is why we all have discussions together anyhow, and try to find the optimal solution in terms of price and quality in the end. And I just want to add one more thing. You know, while a lot of players or OEMs are paving the way to go to the autonomous driving for shuttles, trucks, cars, or vehicles, still general public has a right to use cutting-edge technology on their daily transportation. So that's why we believe StradaVision should work around the camera sensors to bring the deep learning technology for level 2 ADAS product, because you can basically use the AI technology for more safer driving, you know, adopting this technology into your cars on the road right now. So I want to add that everybody is looking forward to seeing the you know, autonomous driving cars, but it's going to take 10 years or longer, I believe. And then for that time, still a lot of people want to use the technology somehow. So I'm very glad that SOS Lab is also working around the production level products as well. Okay. Actually, I wanted to explain. I wanted to ask Hanbin to describe which is going to come first to mass public among these different transportation options. Yeah. So in fact, other than flying car, they're already here. As I said, Waymo has deployed the vehicles without any person inside. Robot truck companies, there are maybe 4 or 5 around the world. They're already doing commercial deliveries, especially in US. And there's one company in Korea also called Mars Auto. They're doing the robot truck, who's already started deploying their systems in Seoul and the Korean highway. Unmanned shuttle's been around. In fact, there's a lot of Korean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 already made their own versions of unmanned shuttle, which is slightly easier than trying to create level 5 vehicles. They're already here. But as we discussed, the level 5 for everybody's vehicle is gonna probably take a lot longer, 5-10 years, hopefully. But before that, perhaps flying car might be here even faster than everyday self-driving cars that everybody's looking for. I think we need to take into account also the infrastructure for the mobility, because I mean, we're here in Seoul. We have a very good infrastructure. We have an extremely good internet and network here, of course. But if you look in rural areas, it's a whole different challenge. And when you talk about robotaxis, in those rural areas, it's very difficult to make this commercially feasible. So individual mobility will stay as well. I think we will have both models. And for us, again, as an OEM, of course, these are different markets as well. Right. Okay, great. I want to ask you, when you actually believe, 언제쯤 우리가 정말로 그 레벨 5라고 하는 autonomous driving car를 매일매일 출퇴근과 일상에 사용할 수 있을지 그게 정말 궁금한데요. 사실 2015년에 테드 터크에서 크리스 엄슨이라고 구글의 이제 자율주행차에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던 분이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 본인의 아들이 11살이고 그래서 4년 반 후에 운전면허증을 딸 시점이 됐을 때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나의 모든 팀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게 벌써 4년 전이었고 2019년인 오늘날에도 사실 길에서 레벨 5 자율주행차를 못 보시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사실 클로징 멘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스타트업들 그리고 OEM들, 티어1들 모두 이 기술을 일반적인 대중에게 가져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어려운 일이지만 서로 도우면서 또 이렇게 경쟁하면서 기술을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셨으면 또 기대를 하고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이게 이렇게 느려지는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그만큼 세이프티 혹은 안전한 운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커미먼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AI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인데 딥러닝 소프트웨어의 성격상 그 비하인드에서 뉴럴 네트워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회사와 티어 1들과 또 저희가 100% 안전을 보장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계 커미먼트와 또 노력을 좀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I think this is gonna be the closing ment, and then Julian, would you make some closing ment as well, please? Because you're the BMW guy. Right. I mean, it's sliding here that the time's up. I'm afraid we get kicked off the stage any second right now. But yeah, I think most important is also from the public that there's a trust in this technology and an understanding that it takes time to develop, but that it will come. We're all working very hard on it. I'm not saying any years when things will be here in Seoul available. Nevertheless, I think don't lose faith and don't fall into the, if you know the Gartner hype cycle, don't fall into the throw of disillusionment when it comes to autonomous driving. Okay, thank you for joining us again, and then thank you everybody for listening.